자, 요번 영상은 우리 집중심화 시험 파트에 넘어옵니다. 경영과 회계 전산세무 2급 2026년 교과. 그래서 페이지 635페이지고 동수전자고 여러분 그 페이지에 큰 3번, 1번 부석 서류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앞 시간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제는 뭘 적어 달라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우리 줄여서 그거 뭐라고 공부하기로 했죠? 불공제 명세서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입니다. 자, 그럼 들어갑시다. 동수전자 8611번. 자, 이 동수전자 모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갑니다. 자, 이기 확정이니까 언제? 10월부터 언제? 12월에 흘러가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화면 탭이라 그럴까? 화면이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문제지에서 어떤 탭을 이용하라고 제안했습니까? 문제를 잘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과 있죠?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 탭과 몇 번이지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 탭이? 잠깐만요. 다시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 탭 1번 화면이라 그럴게요. 맞습니까? 1번 탭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 1번 화면과 두 번째 몇 번?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 즉 우리 번호로 따지면 몇 번 화면이죠? 3번 화면을 답안에 적어 달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하는 건 1번 화면과 당연히 3번 화면이겠죠. 자, 그럼 자료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1번은 무슨 자료입니까? 박스 안에 자료를 봅니다. 1. 매출 자료죠.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는 매출 자료입니다. 자, 이 해석부터 할까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12월, 즉 6달 동안 팔았다 이 말이죠. 뭘 팔았대요? 과세 사업. 여러분 우리 재미없잖아. 우리 반 제가 요 개념 알려드렸을 때 뭐 판다 그랬어요? 과자 판매를 과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세 매출은 뭐였지? 개념 잡으실 때 뭐를 팔았다? 당근들을 팔았다라고 개념 잡으시라고요. 몇 달 동안? 2기 6달 동안. 자, 과자 매출량은 얼마죠? 3억 5천만 원이고 당근 매출량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자료가 어딘가에 분명히 쓰이는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매입이 주제예요? 매출이 주제예요? 우리의 여기에서 주제는 매입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매입 중에 뭐가 주제여야 돼요? 불공제가 주제여야 돼요. 맞죠? 그럼 얘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자료입니까? 매입 자료고. 그리고 뭐 받았대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죠. 그쵸? 얘가 진정한 매입 자료인 거야.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분? 10월부터 12월 석 달 받은 거. 자, 그 석 달 받은 매입 자료가 11장쯤은, 자,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11장짜리의 매입세액 세금 계산서는 무슨 사업에 들어갔대요? 과자 판매의 용도로 이용됐다의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럼 어쨌든 얘는 공제입니까? 불공제입니까? 공제해줘야 되죠. 그쵸? 우리 지금 이 화면 주제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 화면의 주제는 불공제만 적어야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몇 장쯤은, 석 장쯤은 면세사업, 즉 무슨 판매에 당근 판매 용도로 이용됐죠? 얘 불공제 아닙니까? 우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뭐 하기로 했죠? 불공제하기로 했죠. 그쵸? 그 말은 뭐지? 10월부터 12월 석 달 동안 세금 계산서 받은 석장은 전액 당근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전액 뭐 해야 돼요? 불공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액 불공제 할 애는 1번 화면이었지. 면세사업 관련 몇 장?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좀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7월부터 12월, 죄송해요. 6달 동안에 뭡니까? 총 공통 매입세액이었죠. 자, 사실 우리의 가장 주제는 공통 매입세액이었습니다. 자, 총 공통 매입세액 확정이니까 정산 탭에 가서 우리가 이 나누는 기준은 항상 뭐였죠? 매출 기준 1번을 불러드리시면 돼요. 자, 15번에 총 공통 매입세액.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정산 화면을 하실 때 여러분 항상 몇 달치 자료를 집중하셔야 된다? 6달 자료를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 자, 6달 동안의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입니까? 550이고, 자, 이제 우리 뭔 계산이 필요해요? 자, 이 총 공통 매입세액을 찾은 다음에 나누는 행동이 필요하죠. 자, 그 나누는 기준은 무슨 대비로 나온다 그랬죠? 매출 대비를 활용하는 거죠. 자, 6달 동안에 우리 회사, 우리 가게의 매출 총량은 3억 5천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4억 원은 4억 원치고 그 중에 면세 매출이 얼마죠? 5천만 원치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기 면세 사업 비율은 12.5%까지가 확정이면 550만 원 중에 12.5%, 즉 68만 7,500원은 불공제돼야 돼. 이기 동안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불공제한 얼마가 있더라? 18만 7,500원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차액분, 즉 50만 원만 불공제 할란다가 나와야 되죠. 자, 불공제 명세서 끝냅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답안이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챕터 갑시다. 이번에는 647페이지에 갑니다. 647페이지. 회사 코드가 대동산업입니다. 이거 8612번 코드 들어올게요. 8612번. 자, 3번에 1번이죠. 맞죠? 3번에 1번. 647페이지에 3번에 1번. 자, 보시면서 어떤 부속 서류를 작성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실래요? 어떤 부속 서류 요구합니까? 일기 예정에 뭐를 요구하죠? 수출, 실적, 명세서와 and 뭐를 적어 달라고 했냐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러분 답안이 몇 장이 나와야 하는 거지? 2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대동산업이고 갑시다. 수출 실적 명세서 26년 1기 예정이니까 조회기간 1월부터 3월은 당연하고, 여러분 이 서류는 어떤 느낌이다? 뭔가 공제의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내가 수출한 애들의 리스트를 다 적는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다 옮겨야 돼요. 자, 13065 영문자 X까지. 자, 선적일자도 그대로 문제지에 주어진 날짜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통화 코드 저는 USD로 검색하고, 자, 요 수출 실적 명세서의 가장 핵심은 환율 선택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적일이 1월 31일이라면 선적일 이전의 환가냐 이후의 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이상하지죠? 달라졌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선적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환율은 이전 환율 환가일이죠. 얼마짜리입니까? 달러당 1,080원. 외화 10만 달러치. 거래처 코드는 제임스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두 번째 수출 13075 080 영문자 X 26년 2월 20날이고 얘도 통화 코드가 US 달러고, 자, 또 어떻게 카운트 하셔야 되지?
그려볼까요? 자, 선적일이 몇 월 며칠이죠? 2월 20일인데요. 이번에는 환가가 2월 23일. 자, 어떻게 되어 있지? 선적일보다 후에 잡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버려야 돼. 선적일점이 지정 환율이 됩니다. 얼마? 1,050원. 외화는 8만 달러. 거래처 랜덤 기업. 자, 세 번째 일본과의 거래 볼게요. 13889 영자 X. 자, 26년 3월 18일이고요. 여러분, 지금 요 일본과의 수출은 별로 막 그렇게 불편함은 없지 않나? 환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하고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얼마입니까? 800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N은 다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할 환율은요, 환율 표기는 이 프로그램에 입력돼야 할 환율의 계산기는요 1달러당 1엔당 표기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는 환율은 1달러당은 별로 상관이 없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던져진 환율의 표현법이 1엔당 표기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엔당 800원이란 표현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1엔당 계산이 될 수 있게끔 소수점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n만큼의 계산은 8로 적으셔야 되죠. 그리고 수출액이 얼마죠? 500만 엔. 여러분,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 차이가 거의 10배 상관이 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자,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다? 규수 상사. 그죠? 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화면을 작성을 끝냈다? 끝냈죠? 근데 지금 이 시험지가 특이하게 뭔가 하나 더 요구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안 알려드렸는데도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들어가 봐요. 들어가라는 대로. 자, 일기 예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요 화면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냐면 메인 매출 전표 하실 때요. 유형을 16번을 하시든 12번을 하시든, 그쵸? 이 세 건은 분명히 16번이었지 않겠어요? 수출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중간에 뭐를 걸어요? 내가 어떤 영세율 매출을 했는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 화면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세 건이 다 직접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세 건이죠? 그쵸? 그럼 이 자리에 금액을 표기하시면 되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에 다시 돌아가서 이 세 건의 수출 원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합을 얼마죠? 2억 3,200이 집계되어 있죠? 그쵸? 그럼 이 2억 3,200을 어디에다가? 1번 칸에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마킹하는 거죠, 뭐. 그리고 나가실 때 뭐? 저장하면 답안이죠. 자, 까지입니다. 자, 다음 회차 갑니다. 자, 이번에는 집중심화 시험 3회차입니다. 요 회사 코드가 여러분 로운상회로 되어 있어요. 자, 회사 코드 바꿔주세요. 로운상회로. 8613이고요. 교과서는 659페이지입니다. 자, 큰 3번에 2번을 보셔야 돼요. 큰 3번에 2번. 65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문제입니다. 2번.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노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저랑 지금 뭐 집중적으로 보시고 계시지? 부석 서류 작성 등등등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얘기가 임대 공급, 수출 실적, 대손세액, 수치 명세서, 의제 공제 신고서, 불공제,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하나 안 해드렸냐면 매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아직 안 해드렸어요.
그죠? 자, 지금 이 회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운상해의 3번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뭐를 작성해 달라고 했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뭐라고 되어 있죠? 집계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가 놓친 얘 맞죠?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란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계된 유사하게 보이는 서류가 몇 개 보이세요?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수령명세서고요. 하나는 뭐죠? 발행금액 집계표인데요. 정말 다른 겁니다. 왜? 수령명세서, 즉 수치명세서는요. 매출 자료 때문이에요? 매입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매입 자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얘를 왜 적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못한 상황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더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었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공제 받으려면 항상 조건이 만족됐어야 돼요. 첫 번째 엔드 조건이었죠. 상대방, 내가 매입이고 상대방은 그럼 판매자였겠죠. 그러니까 판매자가요. 무슨 사업자여야 된다? 과세사업자와의 거래를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야 돼요. 두 번째는 기억나세요?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업종가, 여객 운수업가, 또 뭐였죠? 입장권 발행 업종이 다 아니다? 아닌 업종만 대상입니다. 입력 대상. 세 번째 조건, 무슨 사유도 안 됐죠? 불공제 사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애들만 찾아내서 추려내서 작성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어쨌든 쟤는 뭐다? 수치, 우리가 배웠던 부석서류는 뭐다? 수치 명세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명세서는 뭐다?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보이시죠?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무슨 서류 때문이에요? 매출 서류 때문이에요? 매입 서류 때문이에요? 매출 자료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얘 왜 적냐면, 잘 봐요. 왜 적냐면, 자, 매출 적힐 거고요. 금액을 적어 볼까요? 매출이 900만 원에 세 90이고 빼기 매입을 하게 됩니다. 700에 70 했다라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납부세액, 신고 납부세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이 납부할 세액에다가 세액 공제 감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납부할 세금을 뭐 해줄게? 좀 빼줄게 하는 공간이 있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7이 된다라면 최종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이 되는 효과를 보는 자리가 세액 공제와 감면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는 주제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신고하면 감면받아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입니다. 그럼 이 행동은 부가세 신고를 세무서에 찾아가서 서류 신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세액 공제 10,000원씩 감면 받습니다. 말 안 해도 10,000원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예정 신고 때는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발행했다고 세액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셔야 공제를 받겠죠. 의도 이해되세요? 자, 저게 뭔 상황이냐면, 자, 발행세액 공제 좀 봅시다. 자, 공제죠. 여러분, 공제가 나오면 항상 뭐가 있다?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 조건은 뭐여야 되냐면, 개인 사업자 신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절대 이 발행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직전 연도 공급가의 기준액이 1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됩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죠. 10억입니다. 죄송해요. 10억입니다.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발행세액 공제 혜택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야. 개인 사업자들아, 매출을 현금만 받지 말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뭐로 매출을 해라? 신용카드로 매출을 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현금만 받지 마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법 공부하시면 제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제목만 달려 있지만 안에 속뜻은 뭐도 발행한 걸 포함한다? 그죠? 현금 영수증 발행분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제금액 부가세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결제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1.3%의 정도를 세액 감면의 효과를 주고 연간 납부세액 연간 1,0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한도예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 된다? 연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효과를 봅니다. 돌아가서 작성하는 건 간단해요. 자, 다시 페이지 몇 페이지였죠? 659페이지였고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해 볼게요. 들어갑시다. 로운상이죠. 신용카드 매출 발행금액 집계표 조심하세요. 수령 명세서가 아니라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자, 2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료만 와야 돼? 매출만 무조건 와야 돼요. 자, 1번 10월 15일 자료 읽어볼게요. 제가 남산의 제품을 납품했다라는 건 매출이 맞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후에 어디야? 남산이 결제를 뭐로 했습니까? 카드로 했죠? 그럼 여러분 어쨌든 지금 로운상의 입장이 나의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했다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자, 이 거래가 과세 매출이에요? 면세 매출이에요? 10% 과세 매출이죠? 자, 화면 보시면서 과세 매출이고요. 크로스 하세요. 지금 뭐로 결제했죠? 했죠? 딱 요 지점이 해당하는 금액이 입력이 들어갈 건데 부가세 포함합니다. 얼마? 2,750.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2,750만 원치의 거래가 세금 계산서가 이미 앞서서 발급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증빙이 더블되죠?
하나의 거래가 적격증빙이 세금 계산서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지금 두 가지의 적격증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기준은 세금 계산서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다라면 11번 하셔야 돼. 17번 카가가 아니라 뭐 11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화면에서도요. 요 3번을 읽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즉 2,750만 원 중에 세금 계산서가 교부된 내역인이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2,750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중복되어 있죠. 그럼 걸러내야 돼요. 한 번 더 적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래 볼게요. 11월 30날 거래 볼게요. 면세 제품을 납품했죠. 매출이죠. 면세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과세 매출이 아니라 무슨 매출이에요? 요 라인이죠. 그리고 결제를 뭐로 했습니까? 또 카드로 했죠. 이제 요 지점이죠. 자, 부가세가 없으니까 결제 금액 총량이 얼마죠? 700이 됩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그 700만 원이 세금 계산서가 같이 나갔냐 묻죠. 중복됐죠. 얘도 그럼 요 자리에 적으셔야죠. 중복이 안 됐으면 이 자리에 다시 올 필요는 없지만 지금 거래 금액이 중복됐으면 위에 한번 적고 밑에 한번 또 적고 화면 답안입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완성된 답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 집중하시면 된다? 매출 라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4회차인가요 이제? 자, 4회차 2000산업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자, 4회차 2000산업 670페이지. 요 회사가 2000산업. 회사 변경합니다. 자, 3번에 1번 봐주세요. 뭐를 적어 달라 하죠? 이기 예정에 정확하게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무슨 서류를 요하고 있죠? 수치분 명세서죠. 있죠? 수령 명세서, 수치 명세서. 작성을 요구하죠. 자, 가볼게요. 이기예정 수령 명세서. 이기예정 7, 9점. 자, 여러분 얘는 조건이야. 얘는 다 적는 거 아니라고요. 얘는 조건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아까도 적어드렸지만 상대방이 무슨 사업자야 돼요? 신성택시부터 스마트까지 무슨 사업자야 된다? 과세 사업자가 만족됐죠? 다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 사업자가 목욕탕 업종은 없죠. 미장원도 없어요. 그리고 여객 운수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탈락입니까? 신성택시가 탈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업종도 안 되죠? 입장권 발행 업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탈락이죠? 마지막 스마트 업자가 탈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2번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게 토너와 음료수죠. 세 번째도 필요하죠. 그 살아남은 토너와 음료수 구입건이 불공제 사유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럼 그 두 건이 불공제 사유는 아니죠. 그 두 개만 입력하실 거야. 자, 토너와 음료수만 입력합니다. 몇 월 며칠? 7월 30일. 자, 구분에 가면 현금이냐 우리 복지 안 할 거니까 사업신용이냐인데요. 토너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공급자는 FE 거래처 오피스.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회원 번호는 불필요해. 공급가에 입력, 세액 입력. 자, 두 번째 음료수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음료수 구입은 신용카드인데 여러분 신용카드라 해서 4번이 아니라 우리 회사 법인카드의 성격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된다? 3번으로 보셔야 돼요. 4번 신용은 뭐다? 직원 개인 카드를 업무에 사용할 케이스. 그래서 우리 회사 법인카드니까 몇 번? 공급자 뭐? 이음마트. 카드 회원 번호 검색 F2를 통해서 신한카드. 금액 얼마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만 답안이 정상적입니다. 쌤, 내가 하나 더 넣었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를 넣어버렸어. 부분 점수 없을까요? 없어요. 딱 요 두 개만 있어야만 정상 답안이 되지, 그 이외에 더 넣었거나 덜 입력하신 분은 그냥 다 점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집중심화 시험 지금 우리가 몇 회차까지 하고 있죠? 4회차까지였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5회차, 6회차 할게요.